안녕하세요, 도빌카씨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되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어제부터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물론 아직 부산 같은 남부지방은 조금 따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식물들의 겨울 준비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호야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이 호야도 월동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호야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거실이나 실내로 들여서 월동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어디에서 월동을 하면 좋을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품종들의 호야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호야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요 화원표 호야를 많이들 키우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추석 때 당근마켓에서 사와서 이번 추석 때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새 잎도 엄청 예쁘게 내어주는 상태입니다. 이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육 환경은 조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15도에서 25도가 생육 적정 온도인데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조금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호야들이 겨울이 춥지 않은 그런 따뜻한 나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겨울은 사실 조금 따뜻하게 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킬 경우에 냉해를 입을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호야는 겨울을 조금 춥게 보내야 꽃을 피운다라고 알고 계셔서 겨울에도 위험하지만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조금 얘가 추운 환경을 겪어야 이듬해 꽃을 많이 피운다는 것은 맞지만 제 경험상 거실에서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놨어도 꽃을 피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 아니면 창가에다가 두고 키우기 너무 좋지만 덩치가 이렇게 많이 커져버린 경우에는 사실 거실에서 키우기가 감당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호야들 아니면 거실에다가 식물을 두고 키우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베란다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키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는 이 호야들을 전부 다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향이라서 겨울에 해가 좀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좀 많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밤에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 문을 살짝 열어서 온도가 15도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가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호야들을 베란다에다가 놓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거실이 조금 춥더라도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조금 추운 것도 문제지만 제가 잘 보여드리기 싫어하는 저희 집 베란다에 저 심한 곰팡이들, 얘네들이 바깥은 굉장히 춥고 안에 공기는 따뜻하다 보니까 벽에 결로 형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겨울마다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몸에도 굉장히 안 좋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베란다는 좀 춥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저희 집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호야 월동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조금 걱정을 하실 텐데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얼지만 않는, 그러니까 영하의 날씨가 되지 않는 그런 온도에서는 성장이 조금 멈춰서 휴면을 하지만 문제없이 겨울을 나긴 하더라고요. 생육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5도일 뿐이지 조금 추운 곳에서는 그래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하의 날씨가 뭐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이런 곳에 두면 자칫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집 베란다가 겨울에 너무 춥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김장 비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파가 왔을 때 좀 덮어서 그래도 조금 이 찬 기운을 막아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월동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영하 5도 이렇게 굉장히 낮아질 때는 잠시 실내로 들여서 월동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월동하실 때 이때는 물을 조금 평소보다는 줄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야를 굉장히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흙을 이용해서 대부분 토분에다가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예용 상토에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바크, 그 다음에 사냐초 같은 것들을
많이 섞어서 물을 줬을 때 정말 밑으로 잘 빠지도록 이런 식으로 흙배합을 해서 게다가 토분에다가 심어놨잖아요. 물을 줬을 때 뿌리가 과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물을 정말 매일 줘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물 빠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물주기를 조금 줄여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 환경을 기준으로 물을 흠뻑 주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겉흙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정도가 되거든요. 성장기 때는 이렇게 겉흙이 마르게 되면 또 흠뻑 물을 주면서 관리하지만 겨울에는 물주기 텀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얘네가 굉장히 줄기도 쭉쭉 뻗어주고 새잎도 계속 내어주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베란다의 경우라면 온도가 확실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성장 속도가 조금 저하되거나 조금 심한 경우에는 휴면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주기 텀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물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으냐면 많은 분들이 찔끔찔끔해서 좀 자주 이런 식으로 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물을 흠뻑 주다가 겨울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겉흙만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그 겉흙이 마르면 또 조금만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체 조금만 물을 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겉흙이 마르고 나서 평소 같으면 바로 물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을 하고 3일 정도 더 기다리시면 돼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기다리다 보면 요 안에까지 흙들이 이제 뽀송뽀송하게 다 마르거든요. 그때 또 한번 흠뻑 물을 주시고 또 겉흙이 또 마르고 흙 안에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겉흙이 잘 안 마를 수도 있거든요. 한 3주 정도까지도 물을 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주가 되고 물 준 지 3주가 되어 가는데 조금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물을 안 줘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이 호야들 이제 잎이 쭈글쭈글할 때 물을 주면 과습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호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장이 두터웠던 게 살짝 얇아지면서 약간 쪼글쪼글한 이런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때 물을 주면 얘가 또 물을 흡수해서 다시 이렇게 팽팽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 이 호야는 잎을 한번 내면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근데 쪼글쪼글해졌다가 다시 펴졌다가 이런 현상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얘네가 금방 하엽이 지는 경우가 생겨요. 즉 건강하지 못한 잎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잎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건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과습되지 않도록 겨울에는 물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잎과 줄기에 저장된 수분만으로도 꽤 오래 버티니까 물 주실 때는 최대한 텀을 많이 두고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에서 월동할 경우를 살펴봤고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 실내에 호야들을 들여서 조금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실내로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자칫 빛이 조금 안 들 수가 있거든요. 베란다에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있는 샤시를 한번 빛이 또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실내에는 그렇게 광량이 센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밝아 보이긴 하지만 호야가 필요로 하는 빛에는 조금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창가에다가 좀 붙여서 키우시던가 아니면 너무 빛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식물등을 켜놓고 빛을 보충해주는 방법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다 여기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겨울을 놨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월동을 했어도 다들 꽃 예쁘게 피우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겨울을 춥게 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공간과 환경이 된다면 거실에서 겨울을 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우내 거실에서 이 호야들을 키울 경우에 물주기는 평소와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전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빠짐이 굉장히 좋은 흙으로 심었다는 전제 하에인데요. 그렇게 심으셨다면 평소와 똑같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겨울에 거실에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호야 잎에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호야 잎에 스프레이를 뿌릴 경우에 이 잎에 맺혀있던 물이 증발을 하면서 이 호야 잎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수분도 뺏어서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잎의 수분을 뺏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잎에다가 분무를 하지는 마시고 제가 어린 호야들한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지금 애기 이런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시 위에다가 하이드로볼, 황토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분망을 깔아놨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저면관수 형식으로 이렇게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조금 큰 호야에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화분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얘네를 하나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기는 어렵지만 호야가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면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데서 증발한 수분이 조금의 이 주변 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싱싱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야 같은 경우에는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부드러운 빛에서 굉장히 성장도 잘하고 꽃달림도 굉장히 좋은데요. 모든 호야가 그렇게 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호야 중에서 잎이 가장 큰 이 사라왁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가 앞에서 키우더라도 빛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잎에 잎맥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의 잎을 가진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가에서도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훨씬 더 은은한 빛 아래에서 키워야 예쁜 잎의 색감과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의 연맥이 좀 잘 보이는 이런 호야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 호야를 키울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환기도 시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호야에게 잘 생기는 깍지벌레 이런 게 정말 잘 생깁니다. 특히 호야가 오래 성장해서 줄기가 많아졌을 때 조금 위험한데요. 지금 이 오벨리스크에다가 올려놓은 요 당근마켓 요 호야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최대한 가지들끼리 잘 떨어질 수 있게 좀 벌려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호야를 그냥 축 처지게 놔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스에다가 감아서 키우는 경우에는 요 줄기들이 좀 뭉쳐있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리스에다가 감아 키우면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지금 발견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줄기가 좀 뭉쳐 있거나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이런 식으로 깍지벌레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살펴보시면서 물 샤워를 좀 시켜주시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깍지벌레가 겨울엔 좀 잘 생기니까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계피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많이 생겨버린 깍지벌레를 완벽히 죽이기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깍지벌레들이 다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계피술 한번 만들어서 이런 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호야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조금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댓글에 대댓글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호야 겨울 동안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